분임조 활동과 제안 활동. 근데 제안 활동과 분임조 활동이 왜 필요하냐? 근데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의 종업원이나 경영주 의식은 별로 호감을 안 가져요. 근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 독일 같은 데에서는 조직의 그 어떤 응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최대한의 아주 그거 이상 없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모든 무슨 경영혁신의 성과도 좋지만 그 성과가 아니더라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도구로 그래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일본의 분임조 활동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는 같은 이 분임조가 구성이 되면은 다른 건 안 해요. 술집에 가서 뭐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나는 누구고 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집안은 어떻고 뭐 내가 싫어하는 건 어떻고 내가 좋아하는 건 어떻고 쭉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나면 두 번째 정도 같으면은 우리 부서의 역할은 어떻고 부서장의 성격은 어떻고 같이 융합하려면 어떻고 이런 아주 자연스러운 토의가 1차적 토의예요. 그래서 술집에 가서 음식점에 가서 밥 먹고 그 이야기한 그대로만 써내면 분임조 활동으로 인정이 돼요. 가볍게. 우리나라 같으면 좀 어려운 얘기죠. 그 왜 그러냐? 의사소통의 기구로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도구로 개인과 조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응집력을 발휘할 수 있는 도구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가 자기 조 내에서 생산팀이라면 생산팀에서 생산적인 문제를 갖고 분임조 활동을 해요. 그게 1차적인 거예요. 1차적으로 자기 소개와 부서 간의 의사소통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자기네 부서의 문제를 갖고 더 빠르게 더 좋게 더 세게 할 수 있는 문제를 갖고 토의를 해서 그걸 활성화하는 성과를 내는 그게 1단계. 2단계는 뭐냐? 생산 분임조하고 영업 분임조하고 품질 관리 분임조하고 연합 활동을 해요. 연합 활동. 3단계는 뭐냐면 이업종 분임조 활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 회사의 경쟁에서 또는 시계업체가 시계업체하고 경쟁해서 지고 이기는 것 같아요. 죽고 사는 게. 자동차는 앞으로 메커니즘의 전자 시스템, 그죠? 그러니까 도요타에서 소니하고 분임조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시스템을 이렇게 바꾸면은 어떻겠냐? 그러면 나은 시스템이 도요타 자동차로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요타가 하이브리드고 수소 연료차고 앞질러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다 됐다 하면 이업종 교류끼리 분임조 활동이 다 됐다면 다시 어디에 가냐? 이업종 분임조 활동을 은행하고 해요. 한국의 현대자동차가 하이브리드 연구를 따라 쫓아오려고 그런다. 50만 원 투자를 해서 현대자동차를 따돌리고 GM, 포드, 크라이슬러를 따돌리고 도요타가 1등 하도록 만들려면 50억 불 돈이 필요하고 어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이업종 분임조 활동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주주가 개인 내지는
뭐 기업체 간 주주가 많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공공투자 주주들이 많거든요. 공공기관. 그래서 은행에서 사인해버리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인해버리면 그거 진행되면 GM, 포드, 크라이슬러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3차 활동이고, 그래서 분임조 활동과 창의적인 그 제안 활동을 최고의 원가 절감이나 경쟁력을 갖고 살아가는, 발휘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 있다. 자, 분임조 활동 순서는 1단계 문제 유형을 찾아갖고 현장 문제를,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3단계 분석을 하고 4단계 문제의 구체화, 사전 분석, 그 다음에 6단계가 구체적 분석, 7단계 원인 규명, 8단계 해결안 수립, 9단계 해결안 실시, 10단계 활동 실시, 11단계 전후 성과 비교, 12단계 활동 결과 평가, 이렇게 나눠지는데,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문제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모든 게 문제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문제의식이 거의 없잖아요. 거의. 정치권에서 그렇게 얘기가 돼도 문제로 삼아가 문제 있다고 문제의식이 없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한 전기세 그거 그 사람들이 생각하긴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콩나물 장사 할머니 전기료나 포철 전기료가 더 싼 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의료보험도 마찬가지죠. 직장에 다니다가 5, 6만 원 내다가 지역 의료보험으로 가면은 수입은 하나도 없는데 그거 2배, 3배 막 뛰죠.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고쳐지는 거지. 근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문제의식이 없어요. 근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문제의식이 많기 때문에 우리보다 하다못해 중국도 이거 원가 경쟁력에서 한국한테 떨어져. 문제야? 하니까 조선에서 1등짜리를 뺏어갔잖아요. 많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는 뺏겨도, 뭐 뺏길 수 있는 거지. 뭐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100원짜리 사다가 200원에 샀다고 하면 되는 거지. 문제 없는 거예요. 문제의식이 뭐예요? 문제가. 이거는 문제예요. 문제 유형 찾기에서 문제. 그래서 문제는 객관적인 거지 주관적인 게 아니에요.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거예요. 문제는 쉽게 얘기해서 뭐 여러 가지 학설적인 문제 다 빼놓고 문제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꿈이나 이상과 현재 가로막고 있는 사이의 모든 갭, 현실을 가로막고 있는 벽,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아버지 그지하고 아들 그지하고 다리 밑에서 사는데 불자동차가 소방차가 왕 지나가. 아버지 그지가 아들 그지 보고, 야 아들아 너는 참 행복하지. 왜요 아버지? 생각을 해봐라. 그지 아버지를 둬서 불이 나니 타버릴 게 있으니 걱정이냐, 물난리가 나니 떠내려갈 게 있으니 걱정이냐 했을 때 아들한테 꿈이 없다고 그러면 참 맞아요 아버지, 우린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서 행복해요 하고 말 거예요. 근데 아들한테
꿈이 있다면 에쿠스를 타고 다니는 대형 유통업체 사장이 꿈이라고 한다면 대형 유통업체까지 사서 에쿠스를 타는 데까지 모든 게 문제일 거예요. 자본을 어떻게 할 거냐? 지하철에 가서 처음에 돈이 없으니까 일주일간 빌어서 100원만 할머니 얻게 아니라 100원만 꼬마 해서 구두통 끔을 한 달 팔아서 구두통을 사갖고 몇 달 구두 닦아갖고 리아카 사갖고 리아카 과일 장사 한 몇 달 해서 쬐끄만 구멍가게 사서 2, 3년 해서 큰 슈퍼 해서 에쿠스 탄다.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문제가 될 거라고. 그래서 문제는 꿈이 있거나 이상이 있거나 인생의 설계도를 그렸을 적에가 있는 거지 자기의 인생 설계도가 없을 적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이상과 꿈을 가지고 있을 때 문제의식이 가능하고 그래서 발전이 가능할 때 발전이 가능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프로세스가 있을 때 그야말로 발전할 수 있는 성공의 프로세스가 열린다. 성공. 아까 고양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고양이. 인정, 수정, 도전이에요. 성공 프로세스. 별거 아니에요. 고양이가 계속 구덩이를 파고 있는 것은 자기 자세가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라가 발전이 없는 것은 아시아 국가에서 최고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지도층에서 국민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정해서 도전할 수 있는 행동 프로세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문제거리가 없으니까, 문제점을 없앨 수 있는 수정 궤도가 안 나온다, 이게. 행동이 안 나오니까 도전이 안 된다. 그래서 발전성이 없다는 거예요. 분임조는 품질관리과에 근무를 하셨다니까 엄청 잘 아실 거 아니. 분임조나 제한은. 그죠? 많이 해보셨을 테니까. 분임조 제한이 뭔지는 아시죠? 네.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 분임조 활동할 때 주의할 점이 전부가 그런 건 아니지만 10사람이 회의를 할 때 보면 국회에서 회의를 할 때 봐도 그래요. 20%는 무조건 나만 오라요. 이유 따질 거 없어요. 나만 오래요. 독선형. 한 20% 정도는 무조건 반대해. 이유가 있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반대해. 내가 하던 것도 상대방이 하면 네가 해서 그냥 반대도 아니에요. 결사 반대. 40%는 유구무원이에요. 할 말은 있어도 하지를 않아요.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계속 교재에 회의록에 동그라미에다가 까맣게 칠하거나 그 다음에 세모가 저 동그라미가 까맣게 칠해지면 네모에다 또 미음 받침에다가 까맣게 칠하거나 그것도 다 까맣게 칠해지면 개새끼를 쓴다거나 소새끼를 쓴다거나 말은 않고 계속 낙서만 하는 유형이 또 국회에서는 또 언제 텔레비 보니까 이것도 안 하고 야동 보다가 들켰대요. 또 국회의원이
20%는 또 뭐냐? 이 20% 독선형이 조금 나아질 적에 이 중 한 사람이 조금 목소리가 커질 적에 이 아부형 20%가 맞습죠. 목소리 큰 놈한테 어젯밤 꿈속에서부터 형님 말씀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자, 박수 칩시다. 와고락을 짝짝. 회의가, 우리나라 회의가 전부는 아니지만 대략 이런 상태로 끌려가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회의를 할 적에는 그게 왜 그러냐? 아까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노예 프로세스의 근성에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바른 말을 하면은 다른 나라에 없는 괘씸죄라는 게 우리나라에는 있잖아요. 괘씸죄에 걸려서 잘못하면 죽는 꼴을 또 많이 봐왔다고요. 그러니까 말을 잘 않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사륙신이 뭐다 죽은 사람이에요. 사륙신이. 바른 말하다 죽은 사람들 아니. 예. 그래서 그런 때는 이미 지났으니까 회의할 적에는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조성을 해서 많은 의견을 내놓게 해라. 그 다음에 연상 발언을 활발히 해라. 비판을 하지 말아라. 언어 선택을, 좋은 언어 선택을 해라. 그래서 자리 배치는, 회의를 할 적에 자리 배치는 원탁형이 좋다. 원탁형이. 왜 원탁형이 좋으냐? 회의에도 그렇고 일상생활에 우리가 성공의 거리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0에서 50cm 그걸 성공의 거리라고 그러고 50에서 150cm 사이를 협상의 거리라고 그러고 150에서 250 중립의 거리라고 그러고 250 이상을 무관의 거리라고 그러는데 왜 원탁이 좋냐? 분임조 7, 8명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록을 갖다가 들여다보면 머리가 여기 자리가 이렇게 있다. 그럼 이 거리가 무슨 거리냐? 협력의 거리예요. 그런데 협력의 거리에서 시간이 40분, 50분 회의가 지나지고 딱 다리에 한쪽 다리가 무릎 위에 올라오고 등받이에 이렇게 닿으면은 머리가 이 사람 머리는 이쪽 이만큼 거리로 가고 이 사람 머리는 이쪽 이만큼 거리로 갔을 적에 이 거리가 무슨 거리로 되냐? 무관의 거리로 변해버린다. 그때는 이 바디랭귀지는 뭐냐? 뭘 표현하냐? 나는 대화하기 싫다. 회의하기 싫다. 실증이 난다. 짜증이 난다. 라는 걸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질문을 하거나 주의를 환기시켜가지고 따로 주의를 환기시켜서 이 협력의 거리로 아이고 뭐라고요? 하면서 회의록을 향해서 들여다봤을 적에 협력의 거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 문제 해결하는데 요게 이제 아까 37억 원가 절감을 한 해에 내 가지고 전국에 1등 해 가지고 대통령 훈장을 그 회사 목에 걸어들인 그런 회사에서 한 분임조 활동 사례입니다. 분임조는 공주공장 생산 2팀이고 분임조
반딧불이라는 조고 분임조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분임조원들이 어디서 근무하는 분임조냐면 요구르트 담는 공병이 떨어져 갖고 요구르트 나오는 구멍으로 들어가서 요구르트 병에 당겨져서 요구르트가 뚜껑이 닫혀지고 다시 포장박스로 당기는 필름 포장, 그 공정으로 가는 요 공병 만들어 갖고 공병 인쇄해서 충진해 가지고 유통기간 찍는 거기까지 근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분임조 활동을 한 겁니다. 이제 주제 선정을 이때 이제 처음에 하는 거니까 우선 쉬운 거부터 하자. 자, 주제를 여러 사람이 내놨어요. 내놨는데 제안자가 이렇고 달성 가능성 이게 해소될 거냐 안 될 거냐, 쉬울 거냐, 전원이 참여할 거냐, 우리 회사 경영 방침하고 관련성이 있는 거냐, 긴급성, 긴급하냐 아니냐, 중요성, 기대 효과, 그렇게 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 주제가 나왔지만 그 중에서 충진 D라인의 공병 불량률 감소로 원가를 절감하자. 이게 채택률 1등이 돼가지고 채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병이 병기계에서 나와갖고 요구르트가 당겨져갖고 날짜 찍혀갖고 나가는 그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는 데까지 근무하는 조예요. 활동이에요. 그래서 활동 계획 수립을 현재 상태 파악을 현재 어디에서 얼마만큼 어떤 분량이 나오는가, 왜 나오는가, 원인 분석. 그래서 얼마만큼 공병 분량을 줄여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건가. 대책을 그래서 목표 설정을 하고 대책은 무엇 때문에 분량이 나오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해서 분량을 줄일 건가. 그 다음에 효과 파악을 해볼 건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표준화 및 사후관리, 향후 반성 계획. 이렇게 활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상 파악을 해보니까 설비 위치별로 분량 개수를 조사해봤어요. 설비 위치별로. 그래서 인쇄기 입구, 그 다음에 정립기 출구 후면 뒤로 떨어지는 거, 정립기 출구 전면으로 떨어지는 거, 인쇄기 출구 선별, 그 다음에 개, 이렇게 해가지고 설비 위치별로 어디에서 어떻게 분량이 많이 나오는가. 이거는 또 뭐냐면 분량 항목별로. 그러면 튕기쳐 나오는 분량은 몇 개고, 파손이 돼서 깨지는 건 몇 개고, 흠집 및 상처가 나는 건 몇 개고, 인쇄 분량이 몇 개고, 기계가 정지됐을 때 생기는 분량이 몇 개고, 블로킹 때 생기는 게 분량이 몇 개고, 기타 생기는 게 분량이, 그래서 7,431개가 분량이 나오더라. 이게 이제 분량 항목별로 조사를 해본 거예요. 현상 파악. 요 설비별로, 요거는 분량 항목별로 나온 거지만, 요거는 설비별 분량률 조사표. 설비별로 충진 D라인, 충진 B라인, 충진 C라인, 충진 A라인. 이건 설비별로 이제 분량률을 조사를 해본 거죠. 그래서 분량률
이건 또 D라인만 또 나누어 갖고, 아, D라인에서는 왜 이렇게 되느냐 조사를 해본 거고. 그 원인 분석은 이제 특성 요인도라고도 하고 연관도라고도 하는데, 왜 충진 D라인에서 공병불량이 많이 발생하는가? 기계적인 입장에서, 측면에서 봤을 적에 보통 원인 분석을 하면은 현장의 호혜민, 기계, 사람, 작업 방법, 재료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는 게 일반 사례입니다. 그래서 충진 D라인에서 공병불량이 왜 많은가? 정립기 정립기요. 공병이 많이 들어간다. 많이 투입된다. 그래서 왜 많이 들어가느냐? 인색이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다. 그 인색의 속도가 왜 빠르느냐? 벨트 가이드가 조정이 불량이 돼서 그렇다. 왜냐? 그것은 또 왜냐? 그럼 왜 그러냐? 정립기 내부 고정 가이드가 마모돼서 그렇더라. 이런 식으로 쭉 해본 거고, 기계별 재료는 알맞는 치공구가 없다. 휴지 조각이 또 들어간다. 송풍력이 너무 강해서 흡입된다. 방법은 인색이 정지, 후제가 동시 잠시 잡아주지 않음. 거꾸로 공병선별이 과신. 사람은 첫째는 실천 의지가 없다. 그까이 거 불량 하나 두 개 나면 내 책임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데, 불량 원인이 파악이 안 된다. 또 개선 의지도 없다. 왜 그러냐? 이러한 교육이 없다. 교육이 왜 없느냐? 1년에 적어도 기본적으로 품질관리 교육 12시간, 생산관리 교육 10시간, 원가관리 교육 10시간, 이런 정도 교육을 실시해서 인사고과에 반영해야 하는 교육훈련 규정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나왔어요. 왜 정립기 내에서 공병불량이 발생하는가? 이거는 이제 정립기 내에서 불량이 왜 나는가? 내부 회전체 칸막이에서 자리 잡지가 못하고 있다. 로타리 브레이크, 나카슈트에 공병이 끼인다. 투핫이 본체 바닥에서 튕기쳐 나온다. 본체 고정부에서는 슬라이딩 가이드 공병이 걸린다. 한 칸의 중복에 혼입이 된다. 낙하 정립 후 에어 노즐이 노후돼서 샌다. 그래서 요인별로, 중요 요인별로 쭉 요인을 정리해 봤어요. 1차적인 요인은 로타리 브레이커에서 공병불량이 발생이 된다. 그건 왜 그러냐? 나카슈트 날개에 공병이 끼인다. 그건 왜 공병이 끼느냐? 나카슈트의 날개의 간격이 넓다. 왜 그러냐? 달아서 그렇다. 그러면 다시 좁혀주면 날개의 간격이 좁아지니까 공병이 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렇게 요인별로 1차 요인별, 그건 또 왜다라고 3차 요인까지 쭉 이렇게 특성 요인도에 나타난 거를 성문화한 거예요. 성문화. 알기 쉽게.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을 했을 적에, 자, 여기서 나카슈트 간격이 넓으니까 나카슈트 간격을 좁게 하고 닥트 끝단과 본체 바닥과의 거리가 멀으니까 거리를 좁혀주고 반대편 칸으로 튀어 들어간다 하는 걸, 튀어 들어가는 거를 비닐로 안 튀어 들어갈 수 있도록 막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얼마나 줄을 거냐? 70%는 분량이 줄을 것 같다. 그래서 70%를 분량 감소 목표로 하고 대책을 수립했는데, 대책이 뭐냐? 로타리 브레이커에 나카슈트의 공명이 낀다. 나카슈트 간격이 넓어서 그러니까 대책하는 나카슈트 간격 넓은 곳에 서스바를 보완한다. 보완해서 넓은 거를 메꿔준다. 닥터 하단부에 비닐 커튼을 설치해서 땅으로 안 떨어지게 한다. 날림 방지 커튼을 공병이 에어로 해서 날아가지 않도록 커튼을 설치한다. 이렇게 쫙 해서 이런 사항들을 제안자가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고, 누가 언제부터 어떻게 실시할 거냐, 대책 실시한 일정 계획을 이렇게 수립하고, 담당은 나카슈트 간격이 넓은 곳에 서비스바를 보완하는 거는 1월 25일에서 30일 사이에 하는데, 누가 할 거냐? 박문규하고 김연하라는 사람이 담당을 해서 책임지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PDCA 실천을 해갖고 이렇게 다 나카슈트 11곳에 추가 용접 보완을 해서 공병이 이물이 끼지 않도록 이렇게 실시를 한 거를 다 사진으로 찍어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개선 실시 결과 조사 하고서, 그거를 실시하고서 조치를 한 다음에 불량률을 체크를 해보니까 이렇게 인색이 있고 정리기, 인색이 출구해서 요만큼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70%를 줄이려고 했는데 그걸 해놓고 보니까 분량이 72%가 줄었더라. 그래서 그 분량을 72%가 줄은 거를 원가가 따져서 얼마만큼 절감되는가 했더니 절감액이 612만 7천 원에서 612만 7천 원에서 12만 4천 원은 빼줬는데 왜 빼줬을까요? 철판 산 거, 구부리는 거, 비닐로 산 거, 그건 빼야죠. 그걸 빼가지고 하니까 약 600만 3천 원이, 600만 3천 원이 원가 절감이 됐다. 이게 한 분임조에서 한 게 600만 원씩이니까 이때 당시에 분임조가 공주공장, 수원공장, 양평공장 해가지고 분임조가 한 250개 됐으니까 600만 원씩 250개 정도 분임조에서 했으면 얼마 정도 됐어요? 상당히 많은, 평균적으로 봤을 적에 한 연간적으로 했을 적에 보통 한 3, 4억 정도 이렇게 요 분임조 활동에 요거에서만 그렇게 성과를 본 거죠. 그래서 전사적인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 시스템 중에서도 분임조 활동이나 제한 활동을 활용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원가 절감 활동이 힘들다 하는 얘기입니다.